열기로 전라북도와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전북은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아 원정 주유에 나서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일부 주유소에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석유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도내 기름값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 8일 만에 휘발유 가격은 평균 205원, 경유 가격은 317원 올랐습니다. 지금 주유소들만 자기들 거니까 기름을 값을 좀 싸게 팔고 있고 나머지 주유소들은 뭐 1950원 이상 공급을 하고 있어요. 기름값 담합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에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 썼었는데 지금 한 50만 원 넘어가는 상황이라 차를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있어요. 도내 기업들도 원료비와 물류비 부담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주의 한 화학섬유 업체는 지난달과 비교해 원료 가격이 35%나 폭등하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동기보수하려던 라인들을 좀 3월 달에 땡겨서 좀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감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좀 많이 줄여서 원료가가 올라 있을 때 생산을 많이 줄이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심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등 모두 35명의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점이 적용된 후보도 있는데요. 일부 단체장과 유력 후보들이 포함돼 있어서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가 432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8.1%인 3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모두 60명 가운데 8명이고 지역별로는 정읍이 3명, 남원이 2명, 익산과 완주, 진안에서 각각 1명입니다. 광역의원은 6명, 기초의원은 21명에게 부적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현직 단체장을 포함한 유력 후보 4명에게는 20에서 25%의 감점이 적용됩니다. 유력 후보가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감점을 받은 남원, 정읍, 완주 등에서는 탈락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이 예상되는 등 선거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범죄 기록은 물론 탈당과 도덕성 등 도민의 눈높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에서 따지는 음주나 뭐 범죄 경력 그런 것들이 막 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된 일부 후보들은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의 변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기계적인 심사를 한 거죠. 정무적인 판단은 없었다고 말이죠. 민주당 전북도당은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후보자 면접을 통해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참여하게 된 김관영 도지사가 지속적인 내란 방조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겠다면서 이와 반대일 경우 의혹 제기자들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원택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경선 이후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라도 내란 방조 여부를 판정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 아이미래펀드를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오는 7월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해마다 100만 원씩 적립해 10년 뒤 원금 1,000만 원과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안 의원은 아이에게 단순 일회성 지급이 아닌 미래 자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창군이 청년 농업인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도 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널리 알려야 할 공모 계획을 특정 단체의 대화방에만 올린 건데 공교롭게도 현직 도의원의 사위만 공모에 참여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 명을 추천하면 전북자치도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해 최소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자부담 없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농민들에겐 그야말로 꿈의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통상적인 공모 절차라면 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알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순창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창군의 담당 팀장이 특정 단체 회원 32명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만 관련 자료를 뿌린 겁니다. 결국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단 한 명만 공모에 참여했고 경쟁자도 없이 순창군의 추천을 받아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알고 보니 선정된 사람은 현직 도의원의 사위였습니다. 순창군은 감사에 착수했고 공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대상자는 돌연 1억 원의 지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개인 사정으로 문서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우아하게 생각은 하는데 따로 저희가 뭐 이런 부분까지.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자 징계위원회는 재정에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담당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역에선 도의원 가족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의원은 나중에서야 이 일을 알게 됐을 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겐 간절한 기회였을 공모 사업이 최소한의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상실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상원입니다. 도내 퇴직 교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 도덕성 회복 원로교원 모임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칼럼 표절 의혹과 연구년 중 선거활동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의 민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천호성 예비후보는 특정 후보만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며 무차별적인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김제시와 전주시의 통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김제시 의원 13명 전원은 전북권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와 전주시의 조속한 통합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추진을 위해 김제전주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전주시와 전북자치도, 정부가 하루빨리 통합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생존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며 김제전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깊은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창군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굴림미술관 조성에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최유선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작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들은 앞으로 1시간 이내 다른 시내버스로 최대 2번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환승 여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료 환승제가 무사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굴림미술관을 조성합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미술관은 개방형 수장고와 예술창작 스튜디오,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애양고창의 자부심을 완성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제시가 오는 18일까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을 모집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서류와 필기,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스마트팜 온실 경영 숙련도 향상과 창업 종잣돈 마련을 통해 김제시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형 쉼터를 조성합니다. 거점형 쉼터엔 냉난방 시설과 안마의자, 헬멧 살균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은퇴 후 익산에 거주하겠다고 말했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익산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김 총리는 노모와 부인이 거주할 예정인 익산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모 대학 이사장이 소속 교수들에게 금품 등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대학 이사장이 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 소속 대학 교수들에게 1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고 골프 대접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특정 인사를 대학원장에 임명해달라는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가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하청업체 소속의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재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도 최근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 관련자들을 불러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군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현직 시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시의원까지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은 최대 2,100만 원, 민사소송은 최대 1,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고 한낮 기온은 4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7도에서 1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